서가 명가. 전체 주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소리의 과학, 음악과 음성의 인공지능과 만날 때고, 오늘은 그 약간 뭐 피날레 같은데요. 그래서 음악과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과 미래의 직업인데, 여러분 아마 기사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인공지능 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게 생기고 있어요. 이제 이미지 넷이라는 건 뭐냐면 약 1,400만 장의 그냥 사진입니다. 철사한 사진인데, 그거를 1,000가지의 어떤 집단으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2015년에 이제 3.5%, 그러니까 97%에 가깝게 돼서 사람의 성능이 이미 뛰어넘었고요. 그냥 컴퓨터를 이제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게. 그리고 문제풀이. 사람이 86.8%인데, 인공지능이 한 게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87%를 넘었으니까 이제 사람보다 이 문제풀이를 더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뭐 그래봐야 사람이 이제 어떤 지각이나 인지를 대신하는 뭐 잘 보고 문제도 잘 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이 뭐냐면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 왜냐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하는 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뭘 보고 빨리빨리 판단하고 그런 거는 잘하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걸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미래에도 대체되지 않을 직업으로 꼽는 것들을 보면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라고는 어느 나라에서 조사라고는 대부분 상위에 차지하는 게, 저를 보시면은 1위가 화가 조각가, 2위가 사진작가, 뭐 사진상, 그다음 3위는 뭐 작가, 글 쓰는 사람이죠. 그다음 4위 뭐 연주가, 작곡가, 뭐 만화가, 무용가, 가수, 이렇게 뭔가 창작 예술에 가까운 게 굉장히 항상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토를 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이라는 거는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그건 되게 잘하거든요. 어떤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건 굉장히 잘 훈련할 수 있고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 어떤 답을 놓고 답을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겠냐.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과연 그럴까 이제 하는 거죠. 예. 인공지능이 이제 창작에 그 응용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작 예술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아트라고 하고 뭐 크리에이티브 아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창작이라는 얘기를 딱 말을 들으시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것들이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일 거예요. 어떤 뭐 그 페인팅이죠. 비주얼 아트고 시각 예술이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그 캔버스 이렇게 1차원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3차원 조각 같은 걸 하는, 예, 뭐 조각 같은 것도 떠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청각예술 음악이 있죠. 뭐 베토벤처럼 어떤 무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아름다운 이제 멜로디와 선율과 화성을 창조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셰익스피어처럼 정말 그 이것도 역시 무에서 백지에다 글을 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글을 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창작 예술이라면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팔린 겁니다, 작년에. 43만 2,500불. 한화로 약 5억 1천만 원 정도거든요. 팔렸어요. 팔렸는데 이 작자, 보통 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작가 이름을 써놓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 무슨 이상 수식이 써 있잖아요. 이거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린 거고, 정말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최초로 AI가 그린 그림이 팔렸습니다. 5억이라는 값에. 저는 그게 그 산 사람이 정말 속아서 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그냥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걸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걸 알고 만약에 그 그림을 보면 에이, 저걸 누가 뭐 돈 주고 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그냥 글쎄요, 인상파 아니면 뭐 그런 화가들 스타일 같잖아요. 이게 14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있던 그림들을 보고 학습을 한 거거든요. 약 15,000장의 그림을 보고 인공지능이 따라 한 겁니다. 예. 보시면 여기 여러 사진들이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 무슨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뭐 여행 가실 때 어디 호텔이나 뭐 그런 뭐 펜션 같은데 소개해주는 그런 사진처럼 보이죠. 방하고 뭐 침대, 거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화산이 폭발하는 사진이 나오죠. 분화하는 사진도 나오고, 뭐
연기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주 멋지게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 같은 그런 얼굴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고양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이제 검은 고양이도 있고, 그냥 갈색 고양이도 있고, 줄무늬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이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진들인데, 이것도 다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AI는 이거를 만들라고 우리가 요청만 하면은 수만 장, 수백만 장은 계속 다른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사진을 찍듯이. 그래서 이 정도로 돼 있고, 지금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잘 만들어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지금 이게 한 5, 6년 전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학계하고 뭐 산업계에도. 그 이후로 이걸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 하나는 이제 제너레이터로 해서 생성해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생성자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그걸 판별하는 판별자를 둡니다. 둘 다 인공신경망이에요. 뉴럴넷이에요. 둘 다 인공지능이고.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냥 무작위 어떤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냥 뭐든 만들어냅니다. 그냥 우리가 지정해준 사이즈로. 예를 들어서 뭐 64x 64 픽셀이면은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라 그냥.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걸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때 뭘 하냐면 그걸 만들어내면서 저 판별자한테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무조건 너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판별하도록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숫자를 쓰는 걸 가지고 한 건데, 진짜 사람이 쓴 숫자를 입력을 줄 때는 이거는 참이다 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무슨 그림 같은 거 판별하는 사람이 진품과 가짜를 계속 보면서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모르는 게 들어와도 그걸 보고서 아, 이건 진품이고 이건 모조품이다 이런 걸 판별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둘이 서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이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훈련이 잘 되면은 저 판별자가 얘가 만든 거랑 얘가 만든 거랑 둘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가 들어오면 당연히 너무 쉽게 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가짜가 들어오면 너무 쉽게 이거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다가 계속 훈련을, 저 이미지를, 진짜 이미지를 막 수만 장, 수십만 장 주다 보면은 얘가 이제 계속 헷갈리다가 나중에 0.5의 확률로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까 그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이건 아마 앱 같은 걸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 이게 무슨 뭐 르누아르가 될 수도 있고, 고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요걸 가지고 요런 스타일을 만들어라. 마치 이 화가가 이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여기 뭐 여러분 얼굴을 넣어서도 이런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을 프로가 찍은 것처럼 여기 보면 이렇게 채도 같은 게 굉장히 선명하게 대비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이게 지금 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 상위, 뭐 사진가, 화가, 조각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대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이제 동영상도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글 쓰는 인공지능. 이것도 정말 최근에 너무 발전이 많이 됐고요. 지금 이제 글 쓰는 인공지능 실제로 기사 같은 거 좀 쓰거든요. 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는 뭐 하루에 다 합해서 약 3만 개 정도의 뉴스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요. 벌써 3년 됐는데 2016년에 일본에 그 니케이 호시 시니치라는 문학상이 있어요. 호시 시니치라는 어떤 유명한 작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문학상인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쓴 글을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차 관문은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정말 문학 작품 같은 거, 그러니까 뉴스나 어떤 굉장히 사건, 사고를 다루는 이런 것들은,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비교적 잘 만들어내는데, 그런 문학 작품을 만들었는데, 물론 2차에서는 떨어지긴 했지만, 1차 라운드를 통과했다는, 왜냐면 1차에서 떨어진 수많은 문학도들이 쓰는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제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1450개의 어떤 소설을 그때 받았는데, 그 중에 11개가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저 문학상에서. 사람이 글을 쓰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그 다음 그 단어와 단어를 어떻게 연결했을 때 문장이 되고, 왜냐면 문법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잖아요. 단어를 무작위로 나열한다고 그게 글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 활용법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거죠. 뭐 학교에서 국어 시간이나 뭐 장문 시간에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체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을 잘 쓰기 위한 그 세 가지 조건 혹시 아시나요? 송나라 때 구양수라는 사람이 학자가 얘기했던 건데, 세 가지 혹시 모르세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다 모르는 척을 하시네. 다독, 다상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독, 일단 많이 읽어야 되고, 그다음 많이 써봐야 되고, 그다음 이제 생각을 많이 깊이 해라. 그럼 이제 저절로 글을 잘 쓸 거다. 인공지능이 하는 게 딱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작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다상량이라는 건 아직 인공지능이 한다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다독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는 책을 하루에 한 권 읽는 것도 어렵지만 인공지능한테 하루에 수백 권, 수천 권을 줄 수가 있어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그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그 CEO죠. 그 사람이 설립한 회사에서 만든 AI인데, 이게 약 800만 장의 웹페이지 문서를 보고 훈련이 된 거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건 제가 그냥 번역을 한 거여서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글을 줍니다. 이건 사람이 써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완성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무슨 과학 기사 같잖아요, 그죠? 과학자들이 무슨 안데스 산맥 계곡에 있는 유니콘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여러분 무슨 기사 같은 데 보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뭐 무리를 어떤 식으로 했고, 그 다음 이 과학자들의 뭐 소속 대학까지 나오고, 뭐 진화생물학 나오고, 그 사람들이랑 막 인터뷰한 이런 그런 것도 이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저 두 줄만 가지고. 약간 문학작품 같은 거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건 어디 나오는 거죠? 반지의 제왕이죠, 여러분. 김리하고 레골라스. 이게 무슨 전쟁을 하는 씬 같죠? 오크랑 이제 싸우려고 그러는데, 요 다음을 그럼 요 한 문장 주고서 그 다음을 만들어봐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레골라스는 김리인데 그 다음에 아라곤이 나와요. 예, 아라곤도 나오고, 뭐 싸워가지고 뭐 굉장히 피해 바다가 됐다. 뭐 우리는 오늘의 승리는 뭐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요새 뭐 사회적으로 가짜뉴스 같은 것도 사실 이슈가 되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인공지능이 아주 조금의 단서만 주면은 뭐든지 이렇게 정말 그럴듯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예.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개의 웹페이지를 봤다. 800만 장이면 사실 여러분 책이 뭐 한 권에 뭐 200페이지 정도라고 했을 때 200페이지짜리 책을 10권 읽으면 2000페이지, 100권 읽으면 2만, 그러니까 10,000권 읽어야지 200만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약 4만 권의 책을 읽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4만 권의 책을 읽으시면 이보다 훨씬 잘 쓸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건 어쨌거나 쉬지 않고 24시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기 24시간 책을 읽는 거예요.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이런 걸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800만 개 웹페이지를 보면서 훈련하기 위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이 그 인공신경망을 쓴 건데요. 사람 뇌처럼 약 15억 개 정도의 그 뉴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1000억 개. 그러니까 아직도 인공지능이 그 수적으로도 따라오려면 어렵고, 그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또 문제가 아니라 그걸 연결하는 그걸 시냅스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뇌에는 100조 개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이제 훨씬 그 용량이 큰 거죠. 그 할 수 있는 것보다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창작,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중에서 시각예술, 그림 그리는 거 또는 뭐 사진처럼 만드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주제인 인공지능과 음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창작 예술을 말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룹을 이런 시각 예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관심이 있는 이제 음악이라는 이제 청각 예술을 얘기하는데, 근데 음악 예술, 뮤지컬 아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비주얼 아트랑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악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음악에서는.
악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이걸 토대로 이걸 연주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뭐 유명한 작곡가 많이 알죠. 뭐 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의 음악을 지금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연주를 해서 그게 소리로 들리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음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호불호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근데 시각예술 같은 경우는 피카소가 어떤 뼈대를 그려놓고 그걸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최종 우리가 보는 그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지만 이거는 먼저 이런 악보라는 굉장히 그 규칙을 가진 어떤 체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때 다른 거고요. 들어보시면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곡인지 아시겠나요? 예, 쇼팽의 즉흥 환상곡인데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떤가요? 좀 감동이 오나요? 뭔가 좀 이상해요? 예, 미디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정말 요거를 하나하나를 그냥 그대로 컴퓨터가 그냥 시간에 맞게 친 거에 불과합니다. 감동이 없죠, 전혀. 소리로는 들리지만 감동은 없고, 반면에 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들었을 때 굉장히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까 거랑 굉장히 다르고 이게 뭔가 좀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죠. 그죠? 이거는 프로페셔널 연주자가 친 거고요. 사람이 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음악이 아까 제일 특이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똑같은 어떤 뼈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듣는 이 청각 신호, 소리죠 결국.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의 방법에 따라서도 굉장히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은 글렌 골드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피아니스트, 어떤 사람은 캠프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막 아니면은 베토벤은 캠프지만 무슨 쇼팽은 분인이다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팬덤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 원래 저 컨텐츠는 똑같은데 근데 이 시각예술에는 이런 걸 찾아보기가 사실 좀 어렵죠. 굉장히 이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하나 다른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인 문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이 음표를 그냥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그 굉장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언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언어도 문법이라는 정말 법이잖아요. 규칙.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음악도 이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 룰이 굉장히 강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악이라는 건 먼저 악보라는 되게 어떤 표상이 있는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연주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두 단계를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거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그게 이제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두 부분에서 모두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그 곡을 쓰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곡을 정말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 하는 과정. 아까 제가 잠깐 들려드렸잖아요. 그 미디라는 걸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뭐지? 그냥 음표는 제대로 맞는 것 같은데 음악 같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작곡하는 인공지능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표 주자가 한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니의 플로우 머신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음악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일단 딥바흐라고 해서 여러분 인공신경망에서 요새 유행하는 게 딥러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깊게 인공신경망을 쌓으면은 어떤 일도 척척할 수 있다. 그래서 딥뭔데 이걸 또 해서 딥바흐라고 이제 한 겁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바하가 작곡한 수백 곡의 악보를 보고 훈련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바하가 작곡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하 스타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선두주, 지금은 더 잘하고 있는 게 역시나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에 이제 마젠타라고 이 음악만 연구하는 인공지능과 음악만 연구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는
AI 듀엣이라는 거고요. AI 듀엣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피아니스트들은 둘이 피아노로 막 대화하듯이 막 말하죠. 이 사람이 막 따다당 치면은 이 사람이 거기에 화답하듯이 또 이렇게 치고 그 음악적으로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은 피아노를 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하듯이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보여가지고 좀 어려운데 파란 게 제가 연주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나한테 이제 대답을 해준 거고 제가 피아노를 못 쳐서 그렇지 제대로 치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예. 이건 제가 지금 친 걸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 훈련된 그런 악보에 맞춰서 그런 룰 같은 거에 맞춰가지고 즉각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서가 영감